아니 이거 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배터리가 20%야 이거. 집까지 오니까 배터리가 18%네. 야, 트레버도 이 배터리 성능에 좌절하는구나. 그렇다고 이 비싼 기계를 사서 성능을 낮춰서 하기도 그렇고, 휴대용 게임기인데 뭐 충전하면서 하기도 그렇고, 뭐 충전하면서 할 거면 못하러 이걸로 해. 그냥 PC로 하면 되지. 참 UMPC가 너무 단점이 명확하단 말이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예전에 만든 이 UHPC, 이거 울트라 헤비, 이거 만들 당시에 이 안에 넣은 누크박스 상당히 성능 좋은 거였는데 이제 많이 뒤처졌네. 어차피 최신으로 나온 것도 1시간도 못하니까 그래픽 카드까지 그냥 달아서 시간, 무게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최고 성능으로 한번 가보는 거야. 그래, 가보자.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만든 UMPC를 UMPC가 아니죠, UHPC라고 했었죠. 헤비. 네, 너무 무거워서 스팀덱을 사고 싶었는데 살 수가 없어서 그러한 필요가 이런 게임기를 만드는 동기가 됐었는데,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지만 무게도 무겁고 하지만 뭐 게임하는 데는 나쁘지 않았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네, 사용 시간도 1시간 반 정도 되었던 것 같고요. 이걸 만들고 나서 이제 스팀덱이 정발돼서 스팀덱도 또 하나 샀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훨씬 더 강력한 성능으로 로그 엘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기술의 발전이 정말 빠르죠. 이걸 제가 만들 때만 하더라도 스팀덱 성능하고 비슷했었는데, 여기에 내장된 미니 PC가 누크박스 i5 8259U CPU가 들어간 보드를 여기에 내장을 했었습니다. 8259U 성능이 이 스팀덱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스팀덱이 그래픽 쪽에서 조금 더 앞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성능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차세대 모바일 CPU인 AMD의 7840U, 정말 강력하죠. 이 제품 이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능 향상에 따른 단점이 또 있죠. 성능을 올리면 사용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40분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기기가 발전하는 만큼 이런 단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여기다가 그래픽 카드를 한번 붙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 들어간 i5 8259U 보드의 경우에는 이 GPU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 넣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이걸 만들고 나서 중국 쪽에서 미니 PC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죠. 뭐 M100도 나오고 5800H도 나오고 뭐 그런 여러 미니 PC들이 나와서 여기에 이제 그 미니 PC 보드만 교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보드 교체하고 기왕 하는 거 외장 그래픽까지 한번 달아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차피 무거운 거 조금 더 무거워지는 거에 어차피 이런 기성 제품도 1시간 못하는 거 뭐 그냥 성능으로 한 30분만 하자, 최고 성능을 한번 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봤습니다. 전기차랑 비슷하죠. 성능이 올라가면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그거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한번 기왕에 이거 만들어서 이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거 만들면 안 만드니만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이거 사는 것보다 이게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카드까지 달면. 어쨌든 한번 강력한 성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일단 뭐 전 세계에서 이거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로 그래픽카드를 작동해 본 사람이 뭐 전 세계에 없기 때문에 뭐 중간에 꺼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뭐 선택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소형 LP형 그래픽카드 중에서 가장 성능이 높은 1650, GTX 1650, 요걸 달면, 그런데 아마 이 제품보다 뭐 성능이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뭐 조사를 해보니까 앞서도 5에서 10% 정도밖에 앞서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미니 PC CPU 성능도 뭐 이것보다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만큼 정말 잘 만든 제품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자, 요거 뒤에 달면 어떤 모양이 될지 한번 미리 보시면, 네, 요 뒷면도 정말 지난번에 제가 배터리 떼려고 히팅건 잠깐 불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다 녹아버렸죠. 그래서 요 케이스도 하는 김에 새 걸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뭐 이 정도, 스피커를 좀 가리는군요. 이 정도. 네, 뭔가 강력해 보이죠. 네. 자, 그리고 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먼저 시도는 이걸로 해볼 예정입니다.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뭐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뭐 20분 정도밖에 못 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UMPC가 탄생하는 거죠. 이렇게 4060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제품, 요거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무게가 차이가 있습니다. 무게가 엄청난 차이. 네. 이거는 이제 외부 전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외부 전원 12V입니다. 이 내장 배터리에서 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작동을 할 것 같지만 모르죠. 또 전력 부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달면 네. 야, 잠깐만, 여러분, 스피커가 또 가려지는군요. 뭐 할 수 없이 그럼 스피커 위쪽에 만들어야죠. 뭐 아이폰 스피커를 위쪽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강력하죠. 네. 무게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배터리 타임 같은 것도 신경 쓰지 않는 상남자의 UHPC 울트라 헤비입니다. 진짜 그게 되는 건데, 성능도 울트라 헤비죠. 뭐 비교가 안 되는데 과연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실패하면 뭐 이게 작동 안 되면 당연히 이거는 뭐 거의 95% 이상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전원도 안 들어가고, 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죠. 자, 그래서 한번 개조를 하고, 이 지금 디스플레이도 해상도가 낮습니다. 1200에 800, 뭐 너무 해상도가 낮죠. 지금 이 정도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려면. 그래서 기왕 하는 거 1080p 디스플레이, 10인치에 1080p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뭐 노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40대 50대도 즐길 수 있는 10인치에 1080p. 그리고 또 하는 김에 어차피 이제 버전 2니까 컨트롤러도 신형으로 또 바꿔보겠습니다. 이 컨트롤러 RGB가 들어가서 아주 멋있죠. 이게 조금 가려지는데 어차피 제가 쓸 디스플레이 10인치 디스플레이도 베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뭐 딱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정말 기대되는, 최고 단점을 지녔지만 오직 하나 성능, 그것만 보기 위한 그런 제품.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내부 회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만 교체하고, 케이스 요것도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이것도 케이스 똑같은 거 새 걸로 교체하고, 배보다 배꼽이 점점 커지는데 뭐 하는 김에, 만드는 김에 한번 또 제대로 만들어 봐야죠. 그래서 요 부품들 싹 뜯어서 이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600H입니다. 사실 뭐 M100 쓰려고 했는데 M100에 4060이면 충분한데, 그래도 CPU가 또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5600H 요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격 입력이 19V 5A인데 중간에 꺼지면 뭐 승합 회로를 또 써주면 되기 때문에, 자, 요거까지 해서 여기에 집어넣고 이 GPU 달고, 공간이 될지 그것도 또 아무튼 뭐 정말 판이 커졌습니다. 네, 요거까지 해서 한번 신년 거대 프로젝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은 사실 엉망이죠. 이렇게 보면 고정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네, 두 군데 뒷면에 퍼티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잘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마개조에서 어쩔 수 없는 단점이죠. 어이없게도 상당히 쉽게 잘라지네요. 여기는 또 잘 안 잘라지네요. 상당히 강력하게 접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나름 쉽게 잘라지네요. 또 자, 이렇게 누크 본체를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12V인데 이 누크는 전격 전압이 19V인데도 작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19V에 5A 이 라이젠
5600H가 12V에서 작동하느냐인데 문제는 안 되면 수납보드 쓰면 되긴 하죠. 되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고전력의 배터리 팩이 지금 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쇼트 나면 정말 엄청난 스파크가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쇼트 나지 않도록. 자, 과연 12V로 작동이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일단 불은 한번 들어오는데 네, 꺼지지 않고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작동됩니다. 자, 이렇게 다 분해를 했습니다. 요건 이렇게 놔뒀다가 또 다른 기기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또 게임기로 만들 수가 있죠. 네, 뭐 나중에 또 재활용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결국은 전원회로 하나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공간이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거 잘 보관했다가 이제 전원회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자, 뭐 요것도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으면 또 하고, 자, 이 미니 PC 분해해서 새로운 케이스에 어떻게 넣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니 PC 분해해서 자, 램과 SSD가 정체불명의 회사들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딱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떼다가 찢어질 위험이 커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안테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라이저 카드를 연결해서 외부로 선을 빼서 그래픽 카드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체 작업은 거의 다 됐는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 케이블이 너무 두꺼워서, 네, 이게 이 안쪽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이 케이블이 정말 너무 두꺼워서 이게 과연 이 메인보드가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디스플레이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GPU가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내줄지 그것도 문제고요. 네, 그래도 이 정도 높이면 뚜렷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저는 더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 이 부분, 여기에 이어폰 잭이 있어서 이 판을 넣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힘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쇼트가 나가지고 타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탄 자국 보이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스파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나서, 저도 뭐 여기서 납땜하다가 쇼트가 난 적은 한두 번 있었지만 이렇게 부품이 펑 터질 정도로 세게 합선이 되는 건 또 처음이네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는 이 GPU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배터리를 여기까지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GPU 케이블, 이 두꺼운 케이블이 들어가다 보니까 배터리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뭔가 전에 납땜했던 거와 뭔가 안 맞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게 이렇게 대신 터져 버려서, 그래서 케이블을 다시 다 납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이 정도면 뭐 쇼트 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품 여기 옮겼을 때 조금 불안하긴 했습니다. 저거 혹시나 했는데, 저도 이런 일은 또 처음 당해봐서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이 빨간색 보드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녹색 보드로 변경을 해주었고, 배터리 잔량 표시기 요것도 같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품도 또 주문을 해야 되고, 네, 뭐 요거는 국내에만 파는 제품이기 때문에 알리에서 파는 제품들은 제가 항상 여분을 남겨 놓습니다. 미리 여러 개를 시켜 놓는데, 요거는 뭐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서, 국내에서만 구할 수 있죠. 알리에서는 못 구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배터리 잔량 표시할 때 알리에서는 뭐 이렇게 작은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서 애매합니다. 요거는 저도
깜짝 많이 놀라서 약간 의욕이 좀 떨어지고 부품도 없고 그리고 영상 분량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영상 분량을 한 35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35분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GPU 들어가는 파트가 포함이 돼서 제가 사실 이 배터리를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작업을 했으면 이런 쇼트 날 일이 없었을 텐데 아무래도 예전에 작업돼 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위치만 바꾸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배터리 작업할 때는 항상 절대 쇼트 나지 않도록 위치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납땜이 또 중요합니다. 납땜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도 납땜이 떨어지면서 쇼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아마 납땜 떨어진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어디 이렇게 눌렸던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이 또 중요한 교훈 하나 얻었고 자, 이제 디스플레이 작업 그리고 컨트롤러 작업 그 두 개 남은 거죠.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 2부에 나오겠지만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요거는 GPU로 가는 전원입니다. 여기는 충전하는 거고 그래서 계산으로는 25분 정도 20에서 25분 정도 사용이 될 것 같지만 조금 더 사용을 하려면 충전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플라스틱이 90W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00W 넘어가는 충전기를 사용하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센 걸로 여기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과연 이 외장 그래픽이 될 것인가 이거기 때문에 사실 GTX 1650은 거의 제 생각으로는 99%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되나 한번 보고 2부에서는 또 여기 케이블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2부에서 한번 RTX 그래픽 카드가 되는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GTX 1650으로 되는지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작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원래 있던 이 디스플레이 여기에 일단 다른 거 못 하겠죠. 전원만 여기 납땜해서 작동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안에 놔서 켜고 나서 눌러줘야 되죠. 네, 작동하죠. 네, 그래픽 카드에서 그래픽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네, 장치 관리자. 네, GTX 1650 이렇게 잡혔습니다. 내장된 배터리가 110W 정도 되는데 이 RTX 4060 작동할지 궁금합니다. 저도 아직 이걸 꽂아보진 못해서 어쨌든 지금 GTX 165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 제목처럼 세계 최초의 외장 그래픽 휴대용 게임기는 달성을 했습니다. 2부에서 과연 이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 어쨌든 2부에서 뵙겠습니다. 되라.